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리도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파 알차트 그리는 것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관리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공중에서 산포를 관리하는 게 이제 우리가 관리하려는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포가 항상 존재하고 이 산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공중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와르트는 이 3포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를 찬스 코즈 베리에이션과 스페셜 코즈 베리에이션이라는 걸 나눠서 궁극적으로 공정이 찬스 코즈 베리에이션만에 의해서 움직일 때를 우리가 스태티스티컬 인 컨트롤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공정이 스페셜 코즈 베리에이션 혹은 어사이러브 코즈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갑자기 어떤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그것을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 내에서 이상 원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빨리 디텍트하는 거고, 그래서 공정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불량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게 컨트롤 차트를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거를 쓰는 방법으로 이제 컨트롤 리밋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컨트롤 리밋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개념에서 3시그마 리밋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만약에 정규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공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3시그마 밖으로 튀어나갈 확률은 되게 작다는 거죠. 그 3시그마 리밋을 만들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시그마 리밋을 만드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정규표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민이 약간 쉽됐을 경우에 그 민이 쉽된 거를 좀 빨리 디텍트하고 싶은 게 슈와트가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민이 쉽됐을 때 하나의 포인트만 있으면 민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를 몇 개를 합쳐서 민 값을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죠? X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다르다는 거죠. 즉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N을 5로 해서 민 값을 구하면 그거에 뭐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스탠다드 우리가 평균의 표준 오타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스탠다드 에러를 말 쓰는데 얘는 루트 n분의 시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값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즉 3시그마라는 것을 만들 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5개를 묶어서 시그마를 만드는 방법하고, 또 그놈이 만들어졌을 때 이 표준 오차라는 값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발생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저는 100개로 묶어서 컨트롤 리밋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개를 묶는 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몇 개를 묶는 거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시그마를 구해내야 되는데 시그마를 구해내는 방법을 시그마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 시그마를 변동 자체가 이상 원인 변동과 우연 원인 변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시그마에 이상 원인 변형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시그마에 우연 원인 변동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샘플을 뽑을 때 그 샘플 안에 가능하면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이상 원인 변동은 안 들어가고 우연 원인 변동만 들어가도록 군을 묶어서 샘플을 뽑겠다는 거죠. 그렇게 뽑는다는 것을 그렇게 뽑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셔널 서브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샘플링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랜덤 샘플을 가정했고요. 리프레젠테티브한 걸 가정했는데 누구는 컨트롤 차트에서는 리프레젠테티브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샘플링을 할 때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우연 원인 변동을 찾아낼 수 있는 샘플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셔널 샘플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고요. 이 레셔널 샘플링이라는 개념, 레셔널 서브그룹이라는 개념은 이상 원인이 존재할 때는 가능하면 그 부분군 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분군 사이에 문제가 터졌으면 좋겠고, 부분군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가능하면 커먼 코스 베리에이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하죠. 그런 개념들을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묶어서 슈와르트가 이제 컨트롤 리밋이라고 하는 컨트롤 차트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차트를 누구죠?
만들어낼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계량형 컨트롤 차트가 가장 좋은 컨트롤 차트인데 모든 데이터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어리블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개수형 컨트롤, 디스크리트 랜덤 베어리블일 때는 개수형 관리도를 만들 수 없어야 되죠. 우리가 계량형 관리도를 이용할 때는 정규분포를 우리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개수형 관리도는 크게 불량품이라고 하는 거랑 결점수라는 걸 나눠서 설명하는데 불량품이라는 것은 이항분포의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결점수라고 하는 것은 포화성분포의 기본적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관리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이런 관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게 X바 R 관리도를 먼저 설명을 드렸죠. X바 R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만드냐면 우리가 계량형 관리도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한다고 있습니다. 평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수 있고 산폭에 대한 관리도인 두 가지 관리도를 만들게 되는데 계량 관리도는 두 가지 관리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산폭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X바 R 관리도냐 X바 S 관리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산폭을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레인지로 이용할 경우에 우리가 그걸 X바 R 관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X바 R 관리도를 구하냐면 R을 계산하는 게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쉬워서 그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도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셔널 서브 그룹을 내가 20개를 뽑았습니다. 레셔널 서브 20개를 만들었는데 그 레셔널 서브 그룹 내에서 뭐죠? 5개씩 데이터를 뽑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다 하면 이게 하나의 레셔널 서브 그룹이 되겠죠. 합리적 부품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품군 내에서 내가 민값을 구할 수 있고 이 부품군 내에서 내가 뭐죠? 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레인지를 구할 때 부품군 내의 레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레인지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고의 값과 최저의 값을 구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굉장히 큰 레인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레인지는 그렇게 큰 레인지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뭐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라고요? 부품군 내에서만 설명하는 레인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레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X바 R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산포를 R로 계산하는 거고요. R로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에 대한 관리도와 R에 대한 관리도 두 개를 만드는데 그 평균에 대한 관리도는 바로 평균이라는 거에 뭐죠? expect value가 뭐고 평균이라는 거에 3시그마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 3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바로 요 값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값을 알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값을 모르고 이 값도 모르죠. 이 놈들을 내가 추정해 드릴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레인지인데요. 뮤 R이라고 하는 것, 즉 R이라고 하는 거의 기대값과 뭐죠? R이라고 하는 거의 뭐죠? 베리언스를 3시그마라는 값을 내가 구하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하는데 저 값들을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죠? 합리적 분모를 n개 모아서 그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뭡니까? 평균과 각각에 대한 뭐죠? 레인지 값을 구하죠. 그래서 전체 평균값, 전체 레인지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몽땅 평균의 이놈을 갖고 우리가 그죠? 뮤 값을 평균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뭡니까? 레인지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다 평균한 요놈을 갖고 내가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X바가 들어갈 테고 요놈에는 뭐가 X2바가 들어갈 테고 여기는 R바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요놈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놈을 구하는 건데 이 루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놈을 구하는 방법은 뭐로 구해야 된다? R로부터 구해야 되죠. 그 R로부터 구하는 방법을 계산한 방법이 요식의 relative range를 통해서 구해지는데 즉 산포가 커지면 레인지도 커져요. 근데 그놈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사이즈 레셔널 서브그룹 N에서 결정되는데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놈은 시그마라고 하는 얘는 뭐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D2라는 것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샘플 사이즈에서 결정됩니다. 레셔널 서브그룹 샘플 사이즈에서 결정돼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뭐죠? 그 레인지의 그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 없지는 않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다 뭐죠? 그 레셔널 서브그룹의 샘플 사이즈에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모두 샘플 사이즈 결정되는 게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X바 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바에 대한 평균값이 이런 값이 되고 이 값은 이 값이 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뭐였죠? 시그마를 요거로 집어넣었죠? 시그마를 요거로 집어넣어서 계산한 요 값이 되는데, 요 값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이게 다 n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n에 관계되는 걸 계산을 다시 해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지 않죠. 할 수 있고, 렌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렌지 익스펙트면 알바라고 말했고요. 요 놈은 여기서 끌고 왔죠. 요 놈을 집어넣었는데, 요거는 R을 뽑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D2와 D3는 다 뭐죠? 샘플 사이즈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묶어서 간단하게 사용을 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놈들에 대한 관리도에 대한 계수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X바 관리도와 S 관리도와 R 관리도를 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레셔널 서브그룹의 샘플 사이즈죠.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각각 A3 값이 뭐죠? D3, D4 값이 뭐냐를 다 구해서 내가 표를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여기 컴퓨터로 구하니까 잘 안 씁니다.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 평균값을 구하고 범위를 다 구했죠. 그다음에 민값과 뭐하죠? 민값을 구했습니다. X바 차트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하니까 X바의 여기로 들어왔고요. R 값은 여기에 들어왔고요. A2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A2는 여기서 나왔죠. 왜 안 넘어가냐? A2는 여기서 나왔죠. A2가 되고 아까 여기 0.5577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0.577을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 그 값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D4, D3도 뭡니까? 올라가면 D4, D3가 되니까 5로 가면 값이 나오죠. 값을 집어넣어버리면 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숙제까지만 푸세요. 그 다음에 뭐로 푼다?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줘요. 그 막 그렸던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밖으로 튀어나가는 놈들이에요. 밖으로 튀어나가는 놈들은 왜 나갔다고요? 사인 오브 코스 베리에이션 때문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인 오브 코스 베리에이션은 내가 시그마를 계산하는데 집어넣고 싶어요? 안 집어넣고 싶어요? 안 집어넣고 싶죠. 즉 베리언스가 이미 커졌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가 있는 놈이라면 내가 얘를 집어넣어서 시그마를 구하면 시그마가 커지죠. 시그마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컨트롤 림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놈이 있으면 제가 진짜로 문제가 있는 놈이지 고려해서 문제가 있는 놈이라고 하면 걔를 빼고 다시 그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수정된 관리도를 그리는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그러면 X와 S 관리도는 뭡니까? X와 L 관리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X와 R 관리도랑 똑같아요. 근데 X와 S 관리도는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물론 R도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장점이 있어요? 계산하기 쉽다. 중요한 장점입니다. 언제는 중요한 장점이에요?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무지하게 중요한 장점이었어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산기는 아주 옛날에 나온 것 같죠? 계산기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계산기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교수님이 대학 다닐 때 나왔어요. 그 교수님 대학 다닐 때는 계산기가 무지하게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고장 갈 때 계산기를 전당포에다 맡기고 고고장 갔어요. 그 정도로 계산기는 뭐죠? 아주 고급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계산 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 같은 게 자가 여러분 이렇게 곱셈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계산들이 계산 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1970년대 이전에는 루트를 씌운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연구소에 있는 박사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아니면 석사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공장에는 어떤 사람들 있죠?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관리도를 그려야 돼요. 그럼 뭐가 좋아요? 빼기만 하면 되죠. 누구는요? X바 R 차트를. 그래서 그게 1970년대까지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1970년을 넘어가고 지금 2000년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도 손으로 계산 안 해요.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 직접 추정하고요. 컴퓨터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면 컴퓨터가 직접 그려서 컨트롤 차트를 쫙 컴퓨터 프린터로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요새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바 S 차트보다 X바 R 차트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그냥 버릇이에요, 버릇. 원래 X바 R 차트는 뭐가 좋은 거예요? 계산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X바 R 차트는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계산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부품군의 크기가 커지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레인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을 뺀다 그랬죠. 가운데 데이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줄을 세울 때만 쓰고 그다음에 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정보에 로스가 많아져요. 근데 n 값이 작으면 버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로스가 작아요. 근데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버리는 숫자가 많아져요. 로스가 점점 많아져서 n 값이 커지면 r은 시그마를 추정하는 좋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뭐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품 구위가 일반적으로 클 때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말하기도 어떤 사람은 6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여기 팔같이 끊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 크다. 그래 우리 S로 가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부품군의 크기가 항상 한 5개였어요. 근데 항상 5개라는 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5개씩 측정한다고 해도 측정을 쫙 하다 보면 뭐가 되죠? 하나 측정 잘못한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데이터 버려야 돼요. 버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으면 문제는 뭐냐면 레인지라고 하는 놈은 5개로 레인지를 구하는 놈이랑 4개로 레인지를 구하는 놈이랑 시그마를 구할 때 값이 달라져요. D2분의 알바인데 D2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NA에 설정되는데 이 N 값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값이 각각 그때마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부품군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품군에서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 R을 가지고 시그마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품군의 파이가 달성하면 우리가 X바 S 차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X바 Y 차트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X바 S 차트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존재한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X바 R 차트와 X바 S 차트는 같은 개념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레인지 대신에 우리가 S를 가지고 뭐죠? 3%를 계산하는 거 지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표준이다. 표본 분산이에요. 표본 분산에, 왜 이렇게 썼나? 표본 분산. 쓰다 보면 약간 맞춤이 잘못 쓸 때가 있어요.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 왜 이래? 표본 표준 편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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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표본의 샘플이죠.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표본 분산은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입니다. 얘는 바로 얘의 익스펙티드 밸류가 됩니다.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표제의 불편 추정량이 아니에요. 즉 익스펙티드 밸류 S가 시그마가 아니라 C4라고 하는 어떤 그 조정 계수가 있어요. 근데 이 C4라는 계수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저도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데 수학적인 증명은 저도 잘 안 배웠어요. 이거 진짜 매스매티컬 스태틱스 때 배워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이어스 샘플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X 바 차트만 가는 게 아니라 시그마 차트도 그려야 S 차트도 그려야잖아요. 그러면 여기엔 거기는 시그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에 시그마를 내가 또 구해야 해요. 그 놈을 구할 때는 이렇게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학적으로 전제하면 가능한데 수학적 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경기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걸 다 누가 했습니까? 슈와르트는 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만들면서요.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X 차트하고 뭐죠? S 관리도를 내가 2개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지지 않다고 가정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추정해야 되는데 얘를 뭐로부터 추정해요? S로부터 추정해요. S로부터 추정하는데 뭐라고 말했죠? 제가 바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날아준 놈이 되겠죠. 날아준 놈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뭐죠? 얘는 C4분의 S 바라고 하는 놈으로 구별되고요. 또 C4는 뭐에서 결정돼요? 샘플 사이즈에서 결정돼요. 샘플 사이즈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각각 샘플마다 내가 샘플 SI를 구할 수 있잖아요. SI를 구했다는 것은 각각 그 부품군 내에서 내가 뭘 구한 겁니까? 샘플 스탠다드 대시를 구한 거예요. 그 놈을 다 더해서 평균값을 구한 거로 S바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시그마를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나는 X바 차트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뮤 X바 플러스 3의 시그마 X바가 되는데 이 말은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왜 표현되냐면 요 자체가 바로 요거죠. 요건데 요거는 뭐죠? 시그마를 여기서 구고 있잖아요. 시그마 구한 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요 값은 뭐에서 결정돼요? C4도 NA에서 결정되고 얘도 NA에서 결정되죠. 얘는 몽땅 NA에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은 값을
계산해서 A3라는 값으로 놨어요. 그때는 A2라고 표현했죠. 알바에서는요. 그래서 식을 쓰면 간략하게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은 전이됐던 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지나갈게요. 다만 여러분들 나중에 테이블표를 보면 요걸 보고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만 구해요? 숙제할 때만 구하시면 되고요. 시험 볼 때 내가 내면 구해야 되죠. 표를 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로 구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S관리도를 구해야 되는데 S관리도라고 하는 것에 요 놈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놈은 즉 S의 expected value는 X바가 되겠죠. X바를 내가 글로 쓰려고 그다음에 그 S의 베어리언스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도 베어리언스가 있는 거죠. 그 값이 계속 움직이니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베어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어제 구해졌냐면 제가 이렇게 구했어요라고 말하고 제가 증명을 안 했어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만 여기 구해졌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구했었죠.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놈은 내가 못 구하니까 요거를 데이터에 집어넣는 거겠죠. 그걸 데이터에 집어넣는 놈이죠. 데이터에 집어넣는 즉 요 식에서 요거를 요 식으로 대체한 걸 집어넣는 게 바로 요 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S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놈이 되겠죠. 근데 요 놈을 S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1 합친 거죠. 요렇게 합친 놈을 가지고 여기 다 뭐에서 결정돼요? 넘버 오브 n에서 결정되니까 그 놈을 간단하게 C3, C4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뭐랑 마찬가지로 그 알차트랑 마찬가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C 간단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X바 알차트를 그려보면요.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여기에 합리적 부품근이 똑같이 20개를 뽑았어요. 거기다가 내가 뭘 구했어요? X바 값을 구했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떻게 구했어요? 요 놈 5개에 대해서만 구한 겁니다. 5개에 대해서 구한 표준편차 하나에서 20개를 구한 거예요. 그 놈을 평균값 낸 놈이 요 놈이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S바가 될 테고 이게 X2바가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컨트롤 리밋은 X바 컨트롤 차트는 X2바에 플러스 A3의 S바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요 값은 똑같이 요 값을 썼을 테고요. 요 값은 이제 R이 아니라 뭐로 썼습니까? S로 계산했을 테고요. 요거는 A3니까 A3는 어디서 나왔죠? A3는 어이구 어디 갔냐? A3라고 돼 있죠. 여기는 1.414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뭐죠? B3, B4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것은 0에 2.086 돼 있네요. 값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1.414를 집어넣었더니 컨트롤 리심이 나왔고요. S 관리도를 집어넣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0이 나왔습니까? 0 이하로 나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0으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리밋을 구하면 똑같이 나와요. X바 컨트롤 차트가 나오고요. S 차트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X바 R 차트나 X바 S 차트나 거의 똑같아요. 뭐는 똑같아요? X바 차트는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그마를 추정하는 방식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소수점 두째짜리 밑에서 왔다 갔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뭐죠? X바 차트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R 차트랑 많이 다르죠. 왜냐면 R하고 S는 다른 값이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값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값 한번 보시고요. 위에 요거 한번 다시 볼까요? 똑같죠? 이 값은요. 이거 수정한 거니까 안 되겠다. 수정한 거 보지 말고 수정 전이니까 수정 전. 이거 똑같이 나왔죠? 여기는 뭡니까? R 자체는 S랑 많이 달라요. S는 뭐죠? 우리가 모든 값을 다 빼갖고 완전 제곱하고 구출 씌운 거기 때문에 R값하고 S값은 다릅니다. 패턴은 똑같은데 숫자들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뭐가 낫다? X바 S 차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컴퓨터를 씀에도 불구하고 X바 R 차트를 많이 씁니다. 예, 많이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큰 이유는 부품군이 클 때도 클 때지만 또 생각보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샘플 사이즈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합리적 부품군의 개수가 항상 똑같으라는 법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냐는 얘기죠. 그 샘플별로 부품군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이용하라 되어 있어요. 가중평균 안 이용해도 돼요. 값이 조금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개수가 조금씩 달라지면 전체평균을 가중평균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5개 있는 놈은 가중표를 조금 더 주고 4개 있는 놈은 가중표를 조금 덜 주고 하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중평균을 우리가
스폴드, S 스폴드로 두 개 할 때 우리가 스폴드 계산할 때 개수만큼 가중치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가중치를 넣으면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하여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수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그잼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건 5개, 어떤 건 3개, 어떤 건 4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균값 수고하고 이 각각에 대한 편집 편차를 구했어요. 이건 교수님이 엑셀로 구했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안 하고 그냥 구해버렸어요. 네? 네, 원래는 이거 가중평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되면 가중평균 안 한 거죠.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요는 5개니까 5개, 얘는 3개 해가지고 뭐죠? 곱하기 5, 곱하기 3 해갖고 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럼 요 값이 이거 전체 평균한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가중 평균을 하면 얘는 5개니까 5 곱하고 얘는 뭐죠? 3 곱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표준 편차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가 분산을 일단 가중 평균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하면 이 값은 조금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이걸 그냥 제가 엑셀로 계산하니까 그냥 평균을 낸다면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어리어블 샘플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해서 관리함 계수를 구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품군이 any 사이즈가 달라요. any 사이즈가 다르면 뭐죠? A3라는 값이 바뀝니다. A3라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아까 3개에서 5개까지라고 했죠? 3개에서 5까지 변한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A3가 3개에서 5까지 변하면 A3가 어떻게 돼요? 7일 때 1.958이고 얘는 뭐죠? 1.427이에요. 그러니까 3개일 때는 A3가 커지니까 컨트롤 리미트 어떻게 된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컨트롤 리밋이 늘어나고요. 그게 작아지면 뭐죠? 컨트롤 리밋이 커지면 컨트롤 리밋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베리어블 샘플 사이즈가 되면 그 특징이 부품근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A3하고 B3하고 B4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한 기성이 동일한 값을 가지 않고 부품 공유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면 부품군이 크면 어떻게 되죠? 관리한 기술이 좁아지고 부품군이 작아지면 관리한 기술이 넓게 나타나게 됩니다.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되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즉 부품군이 뭐가 되는 거죠? 5개일 때는 좁아지고 부품군이 3개일 때는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대로 찍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컨트롤 리밋을 이렇게 그릴 때 얘가 여기 찍혀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컨트롤 리밋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컨트롤 차트를 그렸는데 컨트롤 차트가 저렇게 나온 걸 보면 부품군의 크기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컨트롤 리밋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표준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로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군의 허리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X바 R 차트나 X바 S 차트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X바 S 차트는 X바 R 차트가 못하는 몇 가지 길을 같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때 샘플 합리적 부품군의 샘플 사이즈가 달라도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S라고 하는 것은 달라도 뭐죠? N-1로 나누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에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뭐를 구하는데 시그마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를 예측할 수 있고요. 똑같이 그걸 가지고 컨트롤 리밋을 만들 경우에는 A3 값이 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 리밋이 뭐죠? 울퉁불퉁 나오지만 공적으로 컨트롤 리밋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바 R 차트와 X바 S 차트의 장단점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는 건 누가 그려요? 컴퓨터가 그려요. 컴퓨터가 그리는데 계산은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없으면 여러분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를 갖고 X바 R 차트를 그릴 거다, X바 S 차트를 그릴 거다는 건 컴퓨터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것 중에서 과연 언제는 X바 R 차트를 그리고 언제는 X바 S 차트를 그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량형 컨트롤 차트 하나가 더 있는데요. XMR 차트라고도 하고요. IMR 차트라고도 합니다. I는 인디비듀얼 차트라는 말을 씁니다. 인디비듀얼 컨트롤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Automated inspec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is used and every unit manufactured is analyzed. The production rate is very low and it is inconvenient to allocate sample size to accumulat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요새는 그냥 다 측정해버리는 거예요. 측정해버리니까 뭐 몇 개 묶어서 뭐 컨트롤 차트 그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구할 때마다 그냥 그래서 컨트롤 차트 그리지 매 포인트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프로덕션이 뭐 물건을 뭐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 두세 시간에 하나씩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언제 모아? 언제 모아서 그걸 엑스바 차트를 그려? 할 수 없죠. 그럼 한 번에 만들어서 이제 그릴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럴 때 우리가 인디비듀얼 포인트를 갖고 컨트롤 차트를 그립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repeat measurement라는 말이 있어요. repeat measurement on a process differ only because of laboratory and analysis error. In process plant measurement on the same parameter will differ very little and produce standard deviation that is too much small이라고 해요.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요. 뭐냐면 때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개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우연 원인 변동을 측정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볼탱크 같은 거에서 한 5개 정도 포인트를 여기저기에서 5개 포인트를 뽑아서 내가 측정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탱크 안에는 거의 모든 게 균질이에요. 균질하다 보니까 5개를 내가 측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볼탱크 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성치를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공정을 쭉 지나고 난 사람에서 베리언스가 아니라 하나의 뭐죠? 볼탱크 안에서만 베리언스입니다. 물론 그 볼탱크 안에서만 베리언스가 내가 중요한 베리언스고 우연 원인 변동으로 정확하다고 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변동이 너무 작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공정의 변동이 아닐 때가 있어요. 공정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이렇게 쭉 변화가 있는데 그게 이상원인 변동이 있지 않고 그냥 무수하게 많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변동을 우리가 우연 원인 변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탱크 내에 있는 것들은 우연 원인 변동이 아니라 뭐죠? 그냥 그 탱크 안에 동질성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공동내에서의 우연 원인 변동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지하게 뭐가 작아진다요? 시그마가 작아집니다. 시그마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3시그마인데 컨트롤 리밋이 무지하게 뭐죠? 작아져요. 무지하게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튀어나가요.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컨트롤 리밋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메저먼트에 있다고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게 뭐죠? 멀티플 메저먼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디비듀얼 R 차트랑 마찬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데이터를 딱 보고 아 내가 지금 이게 우연 원인 변동을 구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결정할 건 뭐냐면요. 이 컨트롤 리미트를 계산기로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 상황은 인디비듀얼 MR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거다. 아, 이 상황은 X바 R 차트를 그리는 게 가능하다. 아, 이 상황은 X바 S 차트만 그릴 수 있고 X바 R 차트는 그릴 수 없다는 거를 결정 내리는 것. 그게 엔지니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MR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인디비듀얼 MR 차트를 그리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디비듀얼 MR 차트를 저도 며칠 전에 그랬어요. 이걸 처음 배울 때는 아니 요새는 다 자동으로 측정되는데 무슨 놈의 X바 MR 차트를 그려. 그냥 인디비듀얼 MR 차트를 그리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슈아르트가 왜 이 X바 R 차트를 그렸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겠죠? 3시그마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규 분포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디비듀얼 포인트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유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공정에서는. 그런데 X바는 그게 비록 5개만 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죠? 아주 스큐된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그 정규 분포를 비슷하게만 근사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급속도로 뭐를 따라간다?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시그마 리밋이라는 걸 만들면서 일적으로 거기에 안 발생해 이런 말을 하려면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디비듀얼 MR 차트는 그 가정을 못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X바 차트를 할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가 그 표준 오차가 어떻게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3 시그마를 만들어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근데 인디비주얼 차트를 만들면 얘가 넓어져 버려요. 넓어지기 때문에 킥트가 조금 발생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3 시그마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센시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시그마 정도의 그 쉬프트가 발생했을지라도 인디비주얼 차트는 뭐죠? 별로 틱을 못해요. 거기에 비해서 누구는 이 컨트롤 차트가 X바 S 차트는 뭐냐면 시그마가 1시그마나 1.5 시그마 정도 쉬프트가 발생하고 금방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X바 R 차트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연원인 변동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우연원인 변동을 다 더해갖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어런스를 구하면 거기에 우연원인 변동에 이상원인 변동이 다 같이 들어가요. 즉 합리적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합리적 부분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시그마를 우연원인 변동을 내가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XMR 차트에 지금 2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20개의 데이터를 추정해봤는데 1.65부터 이렇게 20개의 데이터를 구해냈어요. 구해냈으면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를 어떻게 추정할까요? 아까는 어떻게 했죠? 그거가 샘플이 여러 개, 그 뭐죠? 우리 합리적 부분 내에 여러 개의 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요 놈들 내에서 내가 R을 구하건 시그마를 구해서 거기서 구한 S나 R을 가지고 뭐죠? 그 놈을 평균한 놈으로 우연원인 변동을 만들었는데 얘는 이쪽이 없어요. 이쪽이 없고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얘를 가지고 S를 구하면 돼요. 아니면 얘를 갖고 뭐죠? R을 구하면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랜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언제 뭐죠? 우연원인 변동이 들어갔을지 이상원인 변동이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죠? 이렇게 그냥 구한 놈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군내 변동과 군간 변동을 다 합쳐버린 놈이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놈은 뭐가 안 돼요? 우연원인 변동을 내가 구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인디비듀얼 컨트롤 차트가 갖고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디비듀얼 컨트롤 차트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알겠는데 그러면 산포 추정을 어떻게 하냐? 내가 산포 추정을 하고 싶으면 우연원인 변동만 구하고 싶은데 우연원인 변동을 어떻게 구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합리적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놈이 그만 갖고 하자. 그래서 그걸 무빙 레인지라고 얘기합니다. 무빙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놈과 바로 다음 놈 사이의 차이만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의 차이만 갖고 너무 많은 걸 집어넣지 못해요. 요하고 두 개의 레인지의 차이만 갖고 즉 요거 차이는 0.4. 요거의 차는 뭐죠? 요거 빼기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마이너스 2.7인데 결과 수치가 0.75 해서 쭉 준 요 레인지를 무빙 레인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부분을 못 구하니까 내가 레인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면 뭐죠? 이 전체에서 내가 그거 하게 되면 20개에서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 걸 빼게 되잖아요. 가히 둘 빼면 뭐죠? 그걸 가장 최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구한 뭐죠? 전체 놈을 가지고 내가 평균을 갖고 된 것을 무빙 레인지에 대한 뭐죠? 평균이라고 내가 계산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X 관리도와 MR 관리도를 만드는데요. X 관리도는 부품군이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그죠? UX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그냥 얘는 X가 되니까 시그마가 되겠죠. 시그마 되는데 이 시그마는 뭐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D2분의 알바였죠. D2분의 알바인데 알바를 못 써 M알바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알바를 우리가 M알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하는 알바를 전체 소품이 아니라 무빙 레인지로 구해서 요 놈을 갖고 쓰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D2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괜히? 예? 요건 무빙 레인지이기 때문에 2를 쓰는 거예요. 2를 쓰는 거니까 항상 요 값이 일정하게 되겠죠. 일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일정한 값을 집어넣으면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인디비듀얼 컨트롤 차트에서는 X바 차트를 패스 필요할지 값을 픽시켜놓는 요 놈이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MR 차트에서도 뭐죠? 두 개의 차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무빙 레인지 차트가 되는데 n이기 때문에 n이 있는 걸 찾아서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요 식으로 그냥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뭐니까 X바 R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20개를 구했는데 20개를 구한 놈을 갖고 내가 셔럽을 서브를 못 만드니까 여기서 레인지를 어떻게 구한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두 개만 갖고 내가 구합니다. 네? 두 개만 갖고
무빙 렌즈를 구하고 이 두 개만 갖고 무빙 렌즈를 구한 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쭉 계산해서 무빙 렌즈를 쭉 계산한 놈을 평균적으로 MR바라고 계산한다. 내가 X바와 MR바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X갈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X바 플러스 2.66의 MR바가 될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값이 나올 테고요. 2.66 그대로 쓰고 요거 요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예, 이건 뭐죠? 센터 값이고 로우 컨트롤 이미지 우에 구할 수 있고 MR갈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3.2라는 거 아까 계산한 값이고요. MR 값을 집어넣으면 값이 그대로 나올 테고 무빙 렌즈 쪽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쫙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로 가면 쫙 구해집니다. 쫙 구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구해져서 우리가 XMR 차트를 금방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인디비듀얼 컨트롤 차트가 더 효율적이냐? 꼭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걸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1종우리하고 2종우리의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1종우리와 2종우리에서 원래는 에버리지 런닝스라고 하는 걸로 컨트롤 차트에서는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런닝스까지 가르치면 이제 강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빼맞는데요. 에버리지 런닝스라는 건 뭐냐면요. 만일 내가 프로세스가 인 컨트롤이 맞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밖으로 튀어나갑니까? 그 에버리지 런닝스죠. 그래서 보통 300번에 한 번 튀어나갑니다. 정상적으로요. 근데 만일 내가 원시가만큼 시프트가 발생한다면 얘가 얼마만큼 얘가 디텍트 해낼 수 있을 겁니까? 에버리지 런닝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즉 이종 오류가 발생을 역시 줄여야 됩니다. 1종 오류만 줄이는 게 아니라 2종 오류도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관점에서 인디비듀얼 컨트롤 차트가 꼭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계량형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계량형 컨트롤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형 컨트롤 차트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측정한 특정치가 어떤 놈이다? 컨티뉴어스 랜덤 베어링입니다. 즉 길이나 무게나 이런 것처럼 정량적으로 만들어낸 놈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내가 뭘 한다? 계량형 컨트롤 차트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다? X바 R 차트와 X바 S 차트를 그린다. 이건 뭐다? 내가 레셔널 서브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레셔널 서브그룹마다 R을 구하고 아니면 레셔널 서브마다 S를 구해서 거기에 따라 내가 뭐죠? 시그마를 추정해낸다. 그 추정해낸 걸 가지고 뭐죠? X바 R 차트를 구하는 방법과 X바 S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X바 R 차트를 구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계산이 쉽다. 특히 뭐가? 별의 수관데 계산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작으면 네, 합리적 부품과의 N 사이즈가 5 정도 이하면 큰 무리 없이 베리언스를 잘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널리 쓰인다는 얘기고요. X와 S 차트는 왜 쓴다? 근데 합리적 부품 숫자가 커지면 가운데 버리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R을 가지고는 베리언스를 잘 추정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죠? 합리적 부품 값은 항상 픽스될 수는 없다. 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X바 R 차트로 내가 그걸 잘 계산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X바 S 차트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인디비듀얼 MR 차트는 내가 여러 개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여러 개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너무 자주 못 측정할 경우 또는 측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측정한 여러 개가 사실은 리피트 메저먼트에 지나지 않을 경우 즉 에어리언스를 그놈을 가지고 뭐죠 우연번임 변동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기가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인디비듀얼 MR 차트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디비듀얼 MR 차트를 구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냐면 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오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그냥 시그마기 때문에 그래서 시프트가 발생해도 쉽게 내가 얘를 디텍트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좋은 장점이 뭐냐면 정말 여러 개 찍으니까 그래도 빨리 여러 개 찍으니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얘는 레인지를 구하는 방법을 베리언스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고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인근의 값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MR을 가지고 무빙 레인지를 가지고 레인지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규 분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계량형 관리도를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량형 관리도 훨씬 좋은 관리도예요. 관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량형 관리도를 구할 수 있으면 무조건 계량형 관리도를 구해야 됩니다. 계량형 관리도는 매우 효율적인 관리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다 계량형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데이터가 항상 뭐죠? 정량적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개수형 데이터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중에 분량품이 몇 개 있습니다. 결점수가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점수라는 걸 정량화시켜서 어떤 값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뭐를 쓴다? 개수형 관리도를 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관리도에서는 누가 더 프레퍼러블하다? 계량형 관리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똑같이 샘플링 인스펙션은요, 계량형 샘플링 인스펙션하고 개수형 샘플링 인스펙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샘플링 인스펙션에서는 개수형 샘플링 인스펙션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가능하다면 관리도는 뭐를 그려라? 계량형 관리도를 그려라. 근데 계량형 관리도를 그릴 수 없을 경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이 모은 데이터가 뭐밖에 안 된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구하지 못할 경우, 양, 분량, 혹은 뭐죠? 결점 개수 이렇게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수형 관리도를 그린다는 겁니다. 이 개수형 관리도를 그릴 때는 뭐에 따라 다르다? 양 분량으로 하는 양 분량품의 개수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결점 수로 표현하느냐에 달라진다고 했어요. 양 분량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뭐가 되죠? 분량품의 개수를 표현할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너리얼 디스트리뷰션을, 그건 베로노이가 되기 때문에, 트라이얼이니까 양품이나 분량품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베로노이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걔는 이양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일정한 단위 밑에 분량 결함수가 몇 개 있냐는 것은 내가 8호 또 결함이 있어도 결함이라고, 8호 또 있어도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병이 하나 있는데, 얘가 그 안에 뭐 기포가 껴있고 기스가 났고 뭐가 있고 결점은 5개예요. 결점이 하나가 있어도 불량품이고 5개에게도 불량품이죠. 이렇게 이 하나의 물건이 불량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바이너리얼 제로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다 카운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합니다.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수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